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송이 장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투정 많고 갓이 많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던 장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사람 같다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냐. 모든 것을요? 그렇다, 어린 왕자야. 내가 다스리는 것은 이 광대한 우주의 모든 것이다. 정말요? 어떻게요? 어린 왕자가 여행 중에 만난 첫 번째 별, 바로 왕이 혼자 살고 있던 별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생각해보니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 앞에 서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퇴직하고 나니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습니다. 어린 왕자가 만난 왕은 작은 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도 없고 백성도 없고 그저 혼자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별들도, 행성들도, 모든 것을.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무엇을 다스린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왕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요. 회사에서는 승진하고 싶었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존중받고 싶었고,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직함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마치 왕관을 하나씩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임원으로.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바뀔 때마다 제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제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 있던 왕처럼 저도 제 작은 세계에서 왕이고 싶었습니다. 왕은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네가 따라야 한다.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실 건데요?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품하지 말라고 명령하겠다. 아니, 하품하라고 명령하겠다. 왕은 자기가 명령할 수 있는 것만 명령했습니다. 해가 질 때 지금 해를 지게 하라고 명령하고, 별이 뜰 때 지금 별을 떠오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차피 일어날 일들을 명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회사에서 제가 내리는 명령들, 대부분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어차피 할 일을 제가 명령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이미 준비해 놓은 안을 승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 끄고 자라. 밥 먹어라. 조용히 해라. 어차피 할 일들을 마치 제가 시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왕의 별에는 왕 혼자뿐이었습니다. 신하도 백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서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직함도 명함도 사무실도 부하 직원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어제까지 부장님,
이모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인사도 없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연락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그래도 나름 기여했는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한 건 제가 아니라 제 직함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아니라 제 자리였다는 것을요. 왕의 왕좌처럼 제 직함도 제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돌아갑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장이었습니다. 아빠가 왔다. 그 말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해졌고 아내는 밥상을 차렸고 모두가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건 권위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조용했던 겁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밥상을 차렸던 겁니다. 그걸 저는 권위라고 착각했습니다. 왕이 명령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저도 가족을 이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집에서 제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아내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청소하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봅니다. 거기에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뭐해? 라고 물으면 약속 있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네 아빠라며 바로 받았는데 이제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라는 문자만 옵니다. 명절에 모이면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냐? 그 뻔한 질문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왕처럼 저도 왕좌에 혼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신하는 떠나고 백성은 없고 그저 빈 왕좌만 남았습니다. 왕은 어린 왕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내 신하가 되어라. 하지만 어린 왕자는 거절했습니다. 왕좌도 권위도 명령도 어린 왕자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권위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요. 평생 저는 권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가족에게, 모두에게 제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직함을 존중했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명령을 따랐지, 제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권위는 명령할 수 있게 해주지만 마음을 얻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왕은 어린 왕자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함이 없어지니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권위가 사라지니 가족도 멀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건 권위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요. 직함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명령이 아니라 대화였다는 것을요.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났습니다. 왕을 만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여우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탁했습니다. 나를 길들여줘. 그게 진짜 관계였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 권위가 아니라 애정, 복종이 아니라 선택. 저는 평생 이것을 거꾸로 했습니다. 부탁하는 대신 명령했습니다. 애정을 주는 대신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선택할 기회를 주는 대신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입니다. 왕의 별에는 왕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왕좌. 누구도 앉기를 원하지 않는 자리. 저도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 부장이었다는 과거, 성공했다는 기억. 모두 빈 왕좌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가 와도 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아와도 제 의견을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왕좌는 있지만 왕국이 없습니다. 직함은 있었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권위는 가졌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가 떠난 후 왕은 여전히 그 별에 혼자 앉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신의 외로움을 마주했다는 것. 저도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내 말을 들어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장이니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명령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부탁하려니 어색했습니다. 평생 권위를 내세웠는데 갑자기 낮추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예전 같으면 밥 차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하지만 계속 물었습니다. 같이 장 볼까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요즘 뭐가 힘들어요? 명령이 아니라 질문, 지시가 아니라 대화. 그러자 조금씩 아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할 때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묻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다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아빠,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권위는 명령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권위는 존중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진짜 권위입니다. 두려워서 따르는 게 아니라 신뢰해서 따르는 것.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함께하는 것. 그런 권위를 저는 평생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직함은 없어도 진심은 남아 있습니다. 비록 권위는 사라졌어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권위가 아니라 존중으로,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왕은 평생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며,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낮아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오려니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내려와 보니 알겠습니다. 여기가 더 따뜻하다는 것을요. 여기서 더 많은 것이 보인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왕좌에 앉아 계십니까?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선배라는 이름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권위를 내려놓고 진심을 꺼내십시오. 명령 대신 부탁을, 지시 대신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가까이 올 겁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가까이 올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함께할 겁니다. 빈 왕좌에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더 따뜻합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친구가 되는 게 더 행복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왕이 혼자 앉아 있는 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왕도 이제는 왕좌에서 내려왔을지 모릅니다. 혼자 명령하는 대신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배웠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그만두고 부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키려던 권위가 진짜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것 때문에 놓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낮아진 자세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대화 하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조금 덜 외로운 밤이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